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제 다 푸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복습 삼아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확인 설명서까지 보셨죠. 그죠? 확인 설명서.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 이제 사무소, 분사무소, 공동사무소, 인장, 휴폐업 하고요. 기본 윤리, 중개계약, 물건 설명 의무, 설명서 작성 의무까지 그렇게 이제 보신 거고.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에요. 등록을 신청할 때 연수교육 받는다. 또 틀렸죠?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죠. 등록할 때 전문교육,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 받습니다. 연수교육 X. 자, 2번 지문. 법인으로 등록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 문제 100% 반드시 나오죠. 그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되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3분의 1 이상 X죠. 대표자를 제외하죠.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영진들의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다 전원이. 그렇습니다. 자, 목적이 몇 조죠? 목적 14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얘기할 목적. 그다음 자본금은요? 그렇습니다. 자본금 5천만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조합법상의 조합이면 되는데 사회적 조합은 제외되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건 가지고 사무소까지 확보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을 신청하면 14일 내에 등록한다. OX? X예요. 등록인가 여부를 7일 내에 등록 처리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친다 해서 7일 되는 거죠. 14일 하면 X. 그렇죠. 7일 됩니다. 자, 4번.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니까 설립된 법인은 14조만 합니다. 14조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죠. 중, 관상, 기분, 경경. 자, 14조를 위반해서 다른 것을 합니다. 겸업 제한을 위반합니다. 이게 상등치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말. 자, 5번. 보조는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X. 보조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6번.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니까요. 요 신고 필증을 벽에다가 게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을 걸고요.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을 거는 거죠. 자, 7번.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청에 신고한다. X죠.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신고 전부 다 어디 가서 합니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하지요. 시험은 100% 나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전부 다 어디 가서 합니다. 주사무소소에 들어간 인장 등록까지 다 주사무소소에 들어간 청.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 요건 필요한데 주사무소 속한 신고에 설치할 수 있다. X죠. 분사무소 설치 요건도 시험 반드시 나오죠. 100% 나옵니다. 그죠? 책 보시죠. 4가지 요건. 책임자,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보정 설정하는데 1억 이상 추가 설정하고요. 시군 구별로 한 개만 둘 수 있고 주사무소 관할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는 분사무 둘 수가 없다는 거. 있다면 X. 자, 9번. 도장이 바뀌었습니다. 바꿔쳐야 되겠는데요. 변경일로부터 10일 내에 변경한다. X죠. 10일이 아니라 7일 내에 변경도 합니다. 그래요. 가죽 치세, 바꿔 치세 7일. 자, 10번. 개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이 표시가 돼야 되고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0mm가 아니라 7mm죠. 7mm 이상, 40이 아니라 30mm 이하. 그래서 가죽 치세, 가죽 10세에 하면 틀리죠. 가죽 치세. 자, 그 다음 11번에 법인 개공 주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된다. X죠. 대표자가 보장 인장은 이제 분사무소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요 주사무소 본점에는 법인 인장이죠.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죠? 상업 등수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 인장,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대표자 보정 인장은 지정 분사무소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 하셔야 되겠고, 자 12번 휴업 신고하지 않고도 3월 이하 휴업을 할 수 있다. 오, 그렇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를 하니까 3월 이하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O 하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X죠.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휴폐는 반드시 빵문 신고. 그래서 휴폐빵, 휴폐빵, 노래방, 찜질방, 휴폐빵. 전자되는 것은 재개 신고나 기간 변경 신고, 재변은 전자문서 가능하지요. 그런데 휴폐업은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된다는 거. 방문 신고. 자, 14번 등록을 했는데 석 달을 초과해서 일을 하지 않을 때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오죠, 그죠? 휴업 신고, 사전 신고니까 등록을 하면 석 달 이내에 일을 하면 되는데 석 달이 넘도록 일을 하지 않으려면 사물이 초과되는 휴업이 되니까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15번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 일반 중개 작성을 의뢰인은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중개계약이 이제 낙성 불료식 계약이다 보니까 의뢰인 쪽에서 명확하게 합시다. 글로 써주세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작성 요청을 받았을 때 개공인은 작성을 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써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의뢰인은 써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전속일 때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이니까 작성 의무는 없어요. 의뢰인은 써달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오케이. 자, 16번 전속입니다. 시험 100% 나오죠.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정보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서면 문서로 통지하고 상황 보고를 또 하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반드시 서면 문서로서 통지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오. 자, 17번 전속의 유효기간 약정이었으면 6개월 한다. X 3개월이죠. 3월로 합니다. 3월이 원칙. 자, 18번 의뢰인도 전속을 줬으니까 책임을 지겠죠. 그죠?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다른 데 가서 거래가 되었어요. 다른 계공 통해서 거래가 되면 100% 약정보수 100%를 위약금 지불해야 되고, 전속업자 소개로 상대방을 알았는데 전속업자를 배제하고 직거래했을 때도 약정보수 100%를 위약금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합니다. 스발상. 그때는 약정보수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X죠. 어떻게 합니까? 50% 범위 내에서, 오케이. 범위 내에서 무엇을 주죠? 비용.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50% 범위 내에서 비용. 오케이. 다 기억하시네요. 그죠? 생생하게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50% 지불해야 된다. X. 자, 19번. 물건 설명할 때 조사 확인해서 설명하는데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공부사항 검토, 현장 답사, 그 다음에 자료 요구, 집주인, 건물주인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상태에 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물어봤더니 불응합니다. 층간 소음 진동을 물어봤더니 불응해요. 그럼 그 사실 그대로 취득 의뢰인에게 그대로 설명도 하고 엔드 그리고 거래가 되면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오, 이렇게 되겠죠. 설명하고 기재도 한다는 거. 자, 20번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물건을 취득합니다. 취득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오, 맞는 말. 그래서 조세도 설명할 때 어떤 조세를 설명합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 그것을 설명을 해야 한다. 오케이, 맞는 말. 자, 22번 갑니다. 물건 설명할 때 기본적인 사항, 건물의 구조, 용도, 소재지, 면적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야 되죠. 또 층간, 소음, 진동, 일조량 같은 환경 조건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야 할 사항들인데 설명할 의무는 어머나 없다 했네요.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X.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저번 주에 그 물건에 대한 설명하고요. 설명서 양식을 개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거래 계약서로 갑니다. 자, 거래 계약서는 우리 교재 가보시면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에 가시면 거래계약서 나오거든요. 거래계약서부터 이제 오늘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의뢰를 받았어요. 사무소 등록해서 일을 하는데 의뢰를 받았어요. 중개계약 체결했고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 설명했고 거래가 되면 거래계약서도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서명 날인 다 하고 쌍방교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설명서 보셨고 오늘은 거래계약서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자, 거래가 된 후에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등기 넘어올 때까지 어디 안전한 곳에다가 돈을 맡깁시다 하는 예치제도도 있고 또 중개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3조의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쪽 금지행위가 10가지 있고요. 의뢰인 쪽 금지행위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이 15가지의 금지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해버려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했다면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했는데 사기를 쳐버렸어요. 손해가 납니다. 도망갑니까? 물어줍니까? 물어줘야 되겠죠.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물어줄 돈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미리 업무 보정도 설정해야 되겠죠.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도 설정합니다. 개인 사업자 1억 이상, 법인 사업자 2억 이상 보증 설정하죠. 그렇습니다. 자, 중개 보수는 요것도 아마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손배 책임 보증까지 이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보수는 어제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는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197페이지, 198페이지 가보실게요. 198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거래계약서부터 나옵니다. 오케이. 네, 자, 거래계약서로 가볼게요. 자, 거래계약서에서 시험 문제는 이제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거래계약서는 법에서 정해진 강제 양식, 강제 서식이 있다 없다, 이거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래계약서 매매가 되면 매매계약서 될 거고요. 임대차가 되면 임대차 계약서 될 텐데 이 거래를 통칭해서 이제 거래계약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떠한 서식,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사고 팔 때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자들이, 개공들이 매매계약서 요거 작성할 때 보니까 양식이 있던데요. 현실적으로 요렇게 컴퓨터로 워드로 뽑아가지고 소재지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몇 평짜리 요렇게 뭐 다 기재를 하던데요. 요 양식에다가 쭉 읽어보고 특약사항 확인하고 저는 도장만 찍었는데요. 이 양식은 그러면 정해진 서식이 아닙니까? 근데 왜 서식이 없다고 합니까? 처음 보실 때는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의아스러워요. 자, 그러면 개공이가 중개업자가 그렇게 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출력해서 작성했던 요 계약서는요, 법에서 정해진 양식일까요? 아니면 개공이 중개업자가 편의상 만든 양식일까요? 이거 편의상 만든 양식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강제된 양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공이가 중개업자가 편의상 미리 워드 작업을 해서 그 서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에 정해진 양식은 아닌 겁니다. 자, 문방구에 갑니다. 문방구 가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요. 문방구 가도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양식은 누가 만든 거죠? 법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문방구 아저씨하고 인쇄소 주인하고 둘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만든 양식이에요. 팔아먹으려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들은, 편의상 만든 양식들은 뭐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근데 법에서 딱 정해진 법정 양식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 강제된 양식이 없어요.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있습니까? 있죠. 전속 중개계약서도 법정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성격이 권장 양식이죠. 그러니까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거고, 전속일 때는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고 이건 강제 양식이니까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도 법에 정해진 강제 양식이니까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거래계약서는 법에 정해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꽃무늬 계약서 이런 것들 작성해도 됩니까? 됩니다. 별무늬 계약서 다 됩니다. 다이아몬드 계약서, 그다음에 계약서를 횡서로 가로로 쓸 수도 있고 종소로 쓸 수도 되고, 양식은 완전 자유예요. 자유롭게 얼마든지 양식은 마음대로 양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 부동산 전문가인 개공이 하고요, 소공이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인들처럼 개발, 세발 막 이렇게 쓰면 된단다? 안 돼요. 양식은 자유 양식인데 핵심 내용들 있잖아요. 핵심 내용들. 요 핵심 내용들은 전문가가 기재할 때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꼭 전문가가 기재할 때는 꼭 적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필요적 계상이라 그래요. 필요적 계상. 이것을 꼭 반드시 빼먹지 말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육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개념상으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에 사고 팔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요걸 뭐라도 빼먹고 기재했다면 너 전문가 아니지? 아, 누지 알았지? 해가지고 다 어떻게 처벌됩니까 하면 다 정지 처벌의 대상이 돼요.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익 정지. 그래서 필요적 계상을 반드시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요 필요적 계상이 시험 문제에 몇 프로 출제가 됩니까? 100% 반드시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적 계상은 요거는요, 마음 푹 놓으시고 외우셔도 됩니다. 100% 나오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 하나, 그죠? 요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서입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건 필요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들. 자, 일단은 인적 사항 어떨까요? 자, 개념상 계약서를 씁니다. 개념상 어떤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될까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계약서 적어야 안 적어요?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매매 사고 팔았느냐, 물건의 표시.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물건의 표시. 어떤 물건이냐, 그렇죠? 요거 꼭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매도, 매수인도 기재가 돼야 되고, 물건도 기재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 몇 월 며칠 날 물건을 넘겨줍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이사 날짜입니다. 이사 날짜. 언제 들어가느냐. 이사 날짜도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가 이전될 때 어떠한 권리가 이전되느냐. 이전되는 권리에 관한 내용.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또 전세권이 있을 때 전세를 떠안고 갑니다. 이런 권리에 관한 내용도 기재를 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죠?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전세권 설정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래서 이전되는 요 권리에 관한 내용도 기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또 뭘 기재할까요? 거래대금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거래대금 적어야 되겠죠. 매매 같으면 10억에 매매가 됩니다. 거래가 적어야 되고, 또 계약금은 얼마고요, 중도금 얼마고요, 그 지급에 관한 사항, 계약금 10%, 중도금 40%, 나머지 잔금 50% 언제 준다 이런 것들 다 기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니까 계약 날짜 이거 어떨까요? 계약 날짜 적어야 될 겁니다. 오늘 날짜 2020년 1월 1일 이렇게 계약 날짜도 적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이 조건 기한도 기재를 합니다. 조건은 무엇이고 기한은 무엇입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1차 과목 민법이 1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1차를 토대로 해서 2차 과목들이 나오니까 민법은 지금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민법은. 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법률의 효과, 법률의 효력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뭐라 합니까? 조건. 장래 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하게 되면 기한. 그렇죠. 그래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없어집니다. 해조건.
기한 언제부터 시기 언제까지 종기 이런 거. 예, 그렇죠? 기한도 첫눈이 오면 이런 것들은 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이죠. 첫눈은 꼭 오긴 오는데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꼭 오긴 와요. 확실한 사실인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것은 불확정 기한 이렇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다 아시니까 조건이나 기한도 법률행위 효력 발생과 관계되니까 있을 때 기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타 특약사항이 있으면 약정도 특약사항도 기재하겠죠. 예컨대 매도인은 물건을 싸게 파는 대신에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는 뭐 복비는 매수인이 다 부담한다. 측량 비용은 뭐 반반씩 나누어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이 있으면 특약도 기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필요적 계상을 반드시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됩니다. 자, 시험 나올 때 여기에 취득 조세도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OX. 취득 조세. 계약서 꼭 적는다. OX. X입니다. 예, 조세는 어디다 적어요?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공법상 이용 제한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도 거래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된다. OX. X입니다. 이것도 어디다 적어요? 확인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 기재해야 될 것 하고 거래 계약서 기재될 것 이런 것들을 꼭 구별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 매매 계약서다 무엇을 적을까요? 적는 거 적겠지 뭐 하고 시험장 가면 왠지 이런 것들도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이고 거래 계약서 기재해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꼭 반드시 이것은 출제가 되는 거니까 반복해서 보시는 것인데 자, 이렇게 외울 수 있을까요? 인적상 누구냐? 물건의 표시 무엇이냐? 누가 무엇을? 물건의 인도일시 언제 권리이전의 내용 어떻게 소유권 어떻게 있는 거냐? 전세 끼고 가냐 그냥 가냐? 이전되는 권리에 관한 내용 얼마에 거래대금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그다음에 기타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기재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확인 설명서 오케이요. 설명서 꼭 주고 설명서 교부한 날짜도 꼭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육하 원칙과 관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하 원칙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 설명서 교부일지. 그러니까 설명서 교부한 날짜도 거래 계약서 꼭 기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설명서를 먼저 줍니까? 이론상으로 거래 계약서를 먼저 주는 겁니까? 의뢰인에게 설명서를 먼저 써주고 그죠? 예, 설명서 써준 날짜를 거래 계약서에 또 기재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명서 꼭 써주시고 설명서 준 날짜도 계약서 기재해서 계약서도 교부하시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인물, 물권, 거기에 조교기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네요. 자, 무슨 말이에요? 권상우 얘기입니다. 권상우라고 아십니까? 권상우 혀 짧은 애가 있어요. 혀 짧은 애 권상우 그죠? 혀 짧은 애. 권상우가 군 생활을 했을 때 논산에서 조교 출신입니다. 논산 조교. 별명이 뭐였죠? 논산 피바다. 성격이 당시 조교할 때 성격이 권상우 있습니다. 몸 좋고 잘생기고 영화 배우죠. 얼굴은 뭐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생겼는데 어쨌거나 잘생겨서 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권상우인데요. 권상우가 출신이 논산에서 군 생활을 조교 출신입니다. 근데 성격이 당시에 별로 안 좋았나 봐요. 훈련병들을 얼마나 갈구는지, 그렇죠? 혀도 짧은 애가 훈련시킬 때 연병장, 그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엎드듯 다두굴도 우두굴도 앞으로 팀 포복 300m, 뒤도 뒤팀 포복 600m 쫙 갔다가 쭉 오고 그러니까 연병장을 다 피바다로 만들어 피바다. 그래서 별명이 논산 피바다입니다. 얘가 제대하고 나서 그 천국의 계단의 드라마를 통해서 떠버렸어요 완전히. 그랬더니 이제 제대한 훈련병들이 안티 댓글을 막 답니다. 논산 피바다 권상우 성격 나쁜 애 이제 떠가지고 훌륭한 배우가 되었구나. 당시에 우리가 많이 고통받았다 해가지고 그 이제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권상우 태어났을 때 여기까지 실하고요, 실하. 자, 그다음 여기부터 거짓말인데 권상우 태어났을 때 동네에서 잔치했대요. 우리 동네 인물이 났구나. 우리 동네 물건이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게 그 자식이 군대에 가서 뭐가 되었다?
교가되었다는 그러한 기록 이야기, 이것을 기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동네에 인물이 났어요. 우리 동네에 물건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식이 군대 가서 뭐가 되었다? 조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 이야기. 오케이. 자, 이는 뭡니까? 인적상. 누구냐는 거. 자, 물은요, 물건의 표시. 자, 물건의 인돌시, 권리, 이절의 내용, 거래대금, 계약금, 그거 지원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 날짜, 조건기한 쓸 때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타 약정. 자, 다 외우셨어요, 그죠? 아, 시험 꼭 나오니까 마음 푹 놓고 외우셔도 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되셨고. 자, 그럼 요렇게 이제 필요적 계상을 기재합니다. 몇 통을 써야 될까요? 세 통은 나와야 되겠죠? 매도인도 하나 줘야 되고, 매수인도 하나 줘야 되고, 우리 개공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니까 세 통을 작성해서 다 서명 날인합니다. 매도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수인도 서명 또는 날인하고, 우리 개공인은요,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필로 이름도 쓰고, 또 등록한 인장도 찍습니다. 업무를 담당한 소공이 있다면 소공이도 담당 소공도 개공이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은 우리 중개법을 통틀었을 때 무조건 서명 또는 날입니다. 매도 매수인에게 서명 및 날인, 자필로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두 개를 다 매도 매수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도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일 둘 중에 하나면 되고요. 우리 개공인은 자필 이름도 쓰고 서명 및 그다음에 인장 등록된 것도 찍고 서명 및 날일. 담당 소공이도 같이 서명 및 날일 하는 거고,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요. 분사무소는 누가요? 책임자. 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다 찍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도장 찍어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자, 10억짜리 진짜 계약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가짜 계약서, 허위 계약서, 7억짜리 계약서 또 쓰면 된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계약서 이중 계약서이면서 가짜 계약서, 거짓 계약서 되는데 이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을 낮췄을 때 보통 말하는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 가격을 올려 적어요. 뭐 12억짜리 계약서 나왔어요. 업 계약서. 이런 것들은 왜 작성하는 겁니까? 탈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를 적게 내게 해주세요. 중개업자님, 가격을 낮춰서 다운 계약서 주세요. 의뢰인들이 자꾸 요청을 해요. 하더라도 적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적게 되면 개공은요, 상등치 등록이 취될 수가 있어요. 소공이가 그랬다면 소공은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계약서, 거짓 계약 쓰지 마시고 진짜 계약서만 세 통을 작성을 해서 서명 날인 다 하고요. 매도 매수 쌍방 교부하고 우리 개공이가 하나를 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보관합니까? 거래계약서 5년 보관합니다. 5년 보관.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관해요? 3년 보관.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 3년 보관.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합니까? 보관 규정이 없어요. 일반은 보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은 보관은 없는 거고, 전속은 3년 보관, 확인 설명서 3년 보관,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보관을요, 계약서 원본 그대로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복사본으로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문서 파일로 보관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개념입니다. 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요, 전자계약서로 쓸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니다. 요거는 우리 뒤쪽에 중개 실무 파트 저 뒤쪽 가서 나오는 것인데요. 요거는 참고로 지금은 편안하게 한번 보시는데, 국토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링크된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계약서를 띄워요. 그러면 자기들이 국토부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어요. 강제 양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화면을 띄웁니다. 노트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테이블 PC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 전자 시스템 사이트 들어가서 요 계약서를 다 기재를 합니다. 그 계약서에 필요적 계획사항이 그대로 기재가 되도록 지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을 해요. 요 내용을 입력해서 매도인도 같이 접속하고 매수인도 같이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 가지고 본인 다 확인해줘요. 개공이도 공인인증을 합니다. 그럼 요거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요거 자체가 전자계약서 됩니다. 전자계약서. 전자계약서 되면요. 다 공인인증해서 서명란이 한다면 전자적으로 서명란을 하면 요것이 전자계약서, 계약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이계약서 말고 이 화면상으로 이거 자체가 전자계약서 되고요. 또 요 계약서 다음에는 전자확인 설명서가 떠요. 설명서. 그럼 설명서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 개공이 작성하고 매도 매수인도 공인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해 줍니다. 서명란이 나요. 그러면 전자계약서, 전자설명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일 때는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 자동 들어가요. 시스템 자체가. 임대차 계약일 때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문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있어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넘어가서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하드디스크에 보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전자문센터에 자동으로 보관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종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계약서예요, 그냥.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도 스마트폰으로 같이 들어와서요. 다 공인인증해서 화면에 뜨잖아요. 그럼 저장하기, 그 자체 저장하면 이거 자체가 계약서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센터에 이게 자동 보관되는데, 자동 보관되었다면 종이 쪼가리를 별도로 또 작성해서 5년을 또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걸 한 방에 다 끝나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인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잘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들이 매도 매수인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실적으로 필드 나가셔가지고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면 그날은 굉장히 중개사무소에서 좋은 날이거든요. 계약서 쓰면 이제 복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날에 이제 계약서 종이를 딱 써주고 도장 찍으세요 딱 하고 종이 쪼가리 계약서 딱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복비도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 꺼내세요. 당일날 매도 매수인 핸드폰 꺼내보세요.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 들어가서 공인인증해서 서명을 하세요. 돌아버립니다, 매도 매수인이.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고 막 버퍼링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원활하게 다 진행해서 이 계약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집에 가세요. 계약서 다 끝났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게 되면 계약서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해요, 의뢰인이. 이게 계약서인데요. 이거는 내 스마트폰 기계지 뭔 계약서요. 계약서 또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데 나중 되면 이게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이거는 중개 실무 저 뒤쪽 가면 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때 가면 또 합니다. 그래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공인전자문센터에 자동 보관된 경우는 종이 쪼가리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강제항시 없다 대신에 필요적 계획사항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문제 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우리 개공인은 서명 및 날인하고 쌍방 교부하고 보관하는데 보존하는데 종이 쪼가리 보관할 때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한다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그냥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우리 교재 가보시면 네, 자 198페이지네요. 198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198페이지 가보시면 일단은 네모 위에 가시면 네모 2번 있어요, 그죠? 자, 네모 2번에 거래계약서 서식인데 정해진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양식조차도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양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자유양식, 임의양식 자유롭게 양식 구애받지 않고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기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필요지계사. 그래서 밑에 2번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 별표
100개 치시고 시험 문제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박스. 아까 외우신 거예요. 박스 볼게요. 박스 뭡니까? 인적사항. 인물이고 우리 동네 물건인데 그게 그 자식이 논산훈련소 논산 조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 이야기. 그 밖에 기타거든요. 기록 이야기. 오케이. 외우셨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필요적계상 인물이고 물건인데 그게 조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 이야기. 기타. 그 밖에 약자. 자, 이렇게 하나 외우셨습니다. 오케이. 시험 꼭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실게요. 오른쪽에 자 네모 3번 가시면 똥울뱅이 막 못 치신 분은 제가 쉬는 시간에 다 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3번에 계약서 서명 및 날이고 별표 치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서명도 하고 날임도 합니다. 법인은 누가요? 대표자. 그 다음에 담당한 소공. 분사는 누구죠? 책임자. 하고 담당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임. 우리들은 서명 및 날임하고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민날인을 우리들은 서명 및 날인. 맨 밑에 가시면 네모 4번 거래계약서 교부하고 보관합니다. 그렇죠? 자, 무엇으로 보관합니까? 원본 되고 사본 되고 전자문서 됩니다. 전자문서는 이제 파일로 노트북 파일로 보관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맨 밑에 줄 전자문센터에다가 자동 보관된 경우는 개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서 나온 경우에요. 오케이, 그럴 때는 개별 보관할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고 메뉴 5번 별표 치시고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별표빵. 위반 제재 기본 별표빵 기본적으로 봐주시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등록도 취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개공은 업무정시. 밑에 3번의 소공은 누구죠? 자격정시.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기출예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기출예제 29회 기출이고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필요적 계상인데 시험에 꼭 나온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한 문제를 통으로 줄 수도 있고 지문으로 이렇게 쑥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 반드시 나와요. 필요적 계상은. 그러면 언제 물건을 넘깁니까? 필요적 계상 맞습니까? 맞죠? 인물, 물건,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의 표시 이런 걸 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2번 중개법 시행규칙에 개공인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서식이 정해져 있다. XX 서식이 없어. 없는데 자꾸 서식이 정해졌다고 시험 나오고 또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시험 계속 나옵니다. 지들이 양식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그 양식 쓰래요. OX, X. 그래서 2번은 그냥 X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지문.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필요적 계상인가요? 네. 맞죠? 조교기 설명서 준 날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나이스.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필요적 계상을 물어본 거고. 자, 4번요. 소공이가 중개인이 하면 그 거래계약서에 소공이하고 개공이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OX? 오, 맞습니다. 개공이가 사장님이 일을 다 했다면 사장님은 서명 및 날인하고 소공은 할 필요 없죠. 하지만 소공이가 일을 다 했다면 소공이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개공 사장님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개공의 서명 날인은 반드시 돼요. 오케이. 소공이가 했다면 소공이하고 개공이하고 같이 하고 개공이가 혼자 일을 다 했다면 개공이만 찍으면 됩니다. 서명 날인을. 오케이. 그럼 요거는 이제 소공이가 일을 했으니까 소공 혼자만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누가하고 같이? 개공하고 같이 서명 및 날인합니다. 오케이. 자, 5번 공동중개했어요. 개공들이 다 힘을 합해서 둘이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한다. 맞나요? 맞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계약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밑에 가시면 예치제도가 있죠. 31조 예치제도로 갑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202페이지로 한번 가보십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굉장히 이제 쉬운 내용이었고 시험은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꼭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예치제도 갈게요. 예치제도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치제도는 이번에는 개념 위주로만 그렇게 딱 잡아둡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딱 잡아두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자체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물건 설명하고 거래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도 써줬고 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 준 거예요. 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된 이후입니다. 매매 계약이 되었어요. 매도 매수입 계약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개공은 뭐합니까? 이제 계약서 써줬으니까 나중에 복비 받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은요, 자기들끼리는 아직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실천 단계가 남았습니다. 계약에 대한 실천을 민법에서 이 행위라 해요. 그럼 이 행위 단계로 가면 매수인은 사기로 약속을 했고 매도인은 팔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행 단계로 오면 매수는 뭘 해야 됩니까? 매매 배금을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돈 줘야 되겠죠? 다음에 매도인은 뭐합니까? 소유권 넘깁니다. 그죠? 소유권 넘겨야 돼. 재산권 이전 의무.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매매계약 같은 이러한 쌍무계약 양쪽 다 급부와 반대급부를 대가적 채무관계 양쪽 다 의무가 있는 이 쌍무계약일 때는 민법에서는 이행을 어떻게 한다? 이걸 동시행하라 이게 돼요. 동시행. 민법에서는 그냥 동시행이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실무상으로는 완벽하게 이게 동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매매 대금 줄 때 소유권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요. 요것이 동시행 관계란 말이에요. 민법 책도 자세히 보시면 요거하고 요 두 개가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 주면서 등기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등기 필요한 서류를 받아요. 서류 받으면 돈 준단 말이에요. 요걸 동시행 관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류 가지고 이제 등기 신청 들어갑니다.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 들어가면 1 갑의 등기가 2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되겠죠. 이전 등기가 되고 원인은 뭐냐? 돈 주고 샀으니까 매입니다. 이렇게 등기된단 말이에요. 등기가 일단 되어야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돈을 줄 때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가 돼야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여기서 다 줘버렸는데 소유권은 등기가 되어야 취득되니까 소유권은 이때 와서 취득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등기가 돼야지 신청서를 소고받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가 되는 게 빠릅니까? 돈 주는 게 빠릅니까? 돈이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완벽한 동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돈 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대금 지급이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하게 되면 이게 선불 개념으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돈 다 주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등기가 되어서 정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돈을 먼저 주는 쪽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잖아요. 돈 먼저 주는 쪽이 불리합니다.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계약금 줬더니 받고 도망갑니다. 중도금 줬더니 그것도 받고 도망갑니다.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소유권도 취득 안 했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줬더니 들고 도망가 버려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또 팔고 또 도망갑니다. 팔고 돈 받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다? 이중 매매가 되고 민법에서 이중 매매 효력이 있대요.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이중 매매하게 되면 얘는 형법으로 가면 배임죄로 처벌되는데 이에 대한 배신, 이 배임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상은 얘가 소유권 취득한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곤란하죠 이제. 그렇죠? 뭐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청할 수 있어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저런 이유로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좀 줄일게요. 자,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먼저 주지 말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돈 먼저 주지 말고 등기가 넘어와서 소유권이 취득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돈 주지 말고 어디 안전한 곳에다 돈을 맡겨 놓읍시다. 돈을 맡겨 놓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예치한다. 그리고 요 미국에서는 에스크로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매매 대금이 10억이라면 10억을 딱 주지 말고요. 등기가 넘어와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어디 안전한 곳에 돈을 맡겨놓자. 예치하자. 예치를 10억을 예치했다가 등기가 탁 넘어가면 이행이 완료됐죠. 요거 확인되면 예치된 돈을 매도인에게 탁 찾아주는 겁니다. 자, 요것이 예치해도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팍 주지 말고 돈을 팍 맡겨놨다가 등기가 팍 넘어간 다음에 돈을 팍 찾아주자. 팍 주지 말고 팍 맡겼다가 팍 받았는데 팍 주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전하겠죠. 이제 이것이 예치 제도가 되는데 우리 중개법 31조에서 이렇게 예치합시다라고 우리 개공인은 예치를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십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예치하시지요. 이렇게 예치를 권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권고를 받아서 예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 이름으로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어디에다가 예치? 기관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돈을 맡겨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치가 된다고 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나요? 예치? 명의자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어디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도둑놈 이름으로 어디 맡겨놓으면 도둑놈이 그 돈 찾아 도망갑니다. 그렇죠? 도둑놈 이름 맡겨놓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때는 예치 명의자를 꼭 물어봐요. 시험 나올 때. 예치제도가 시험에 아예 통으로 안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나올 때 주로 물어보는 것이 예치 명의자입니다. 자, 누구 이름으로요? 중은채, 보신전공 요런 자 이름으로. 자, 말의 뜻은 중은채 하는 사람을 보신전공 보신탕 먹여서 살리는 것을 전공을 하는 자. 중은채 하는 사람을 보신탕 먹여 살리는 것을 전공을 하는 자. 자, 그래서 중은 누굽니다? 중개업자. 우리 개공이 개공 이름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에스크로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은 우리 저쪽 뒤에 가서 나오는데 협회에서 하는 보험사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 이름으로 맡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편안하게 보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외우시면 되고요. 오늘 요까지는 안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번 이해만 하시고 오늘은 요건 하나 꼭 외우셔야 돼요. 필요기 사항은. 오케이. 자, 그럼 돈을 맡길 때 어디다가 맡겨 놓습니까? 안전한 곳에. 지하철에 물품 보관소 15번에다가 15번 칸에다가 돈 10억 넣어놓으면 된단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곳입니다. 예치금을 안전하게 공탁에서 맡겨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치금을 공탁에 똥 여기다 맡기면 됩니다. 금융기관, 은행 같은데 공제사업자, 협회 같은데 신탁업자, 전문적으로 맡아놓은 회사, 신탁업자 등에다가 맡겨놓으면 돼요. 안전한 곳.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중개업자, 우리 개공 명의로 국민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맡겨놔도 됩니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개공이도 명의자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공 명의로 은행, 금융기관 들어가거든요. 개공 명의에 국민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예치해도 됩니까? 됩니다. 하는 거 요겁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보실게요. 요거 이해하시면 되는데 딱 끝났어요. 자, 보시면 중개업자, 개공 명의의 이름에 금융기관, 국민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예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치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매도인을 찾아가서 매수인이 당신한테 돈 다 주고 나중에 등기받기가 불안해네요.
당신이 도둑놈같이 생겼대요. 계약금, 중도금 받으면 도망갈 것 같대래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제 통장에다가 계공 명의 내 통장에다가 국민은행 통장에다가 계약금 1억을 예치시키고 그 다음에 중도금 4억도 예치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 5기 다 예치 합의 10억이 내 통장에 다 들어오면 매수인은 돈 지급을 다 한 거니까 매도인 당신은 등기 넘겨주시고 요 등기 넘어간 거 확인이 되면 오케이 하면 제 통장에 든 예치금 10억 원을 찾아서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내 통장에 예치합시다라고 공고를 했어요. 매도인이 어떻게 할까요?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매도인이 얘기합니다. 너가 나보다 더 도둑놈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매도인은 이렇게 한가롭게 예치할 수 있는데 동의하는 매도인이 있다 없다? 없어. 계약금 받아서 이사갈 집 계약금 채되고 중도금 받아서 이사갈 집 중도금 채되고 잔금 받아서 이사갈 집 잔금 채되지. 등기 넘어갈 때까지 어디 돈을 맡겨놓자. 그것도 중개업소 통장에 넣어놓자. 이거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예치제도가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써요. 현실적으로. 예, 순진하게 공부만 하셔가지고 이 제도 공부하시고 합격해서 자격증 따셔 필드에 나가셔가지고 현장 가셔가지고 예치를 공부했다가 두드려 맞은 중개업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괜히 예치합시다. 내 통장에 돈 넣어놓을게요 했다가 이 매도인한테 두드려 맞은 경우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드 나가시면 예치 공부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만약에 공고를 받아서 예치가 된다면 계공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계공인 자기 통장에 돈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 계공의 의무가 이제 조금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요.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란 말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기존 통장하고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기존 통장하고 돈을 분리해서 관리해요. 별도의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은 분리해서 기존 재산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매도 매수인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 끄집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돈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중개업자 계공 통장에 돈 10억이 들어와요. 매도인한테 등기 넘겨주라 그랬어요. 매도인이 등기 넘겨줬어요. 그럼 이 돈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누굴 줘야 된다? 매도인 줘야 됩니다. 찾아서 매도인 주로 가다가 보니까 얼마예요? 10억이에요. 마음이 바뀝니다. 들고 사이판으로 날라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 들고 도망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예치된 돈만큼은 언제라도 꼭 반드시 지급한다는 거. 등기만 넘겨주면 이거 꼭 찾아준다는 거. 지급에 관한 뭐도 설정해야 된다? 보정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보험. 얼마짜리 보험 들어라? 예치된 금액만큼 보험 들어야 돼요. 10억이 예치되면 얼마짜리 보험 들어야 되고 10억짜리 보험 들어야 되고 계공 통장에 200억이 들어오면 200억짜리 보험 들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들고 도망가 버렸다 하더라도 이 보증기한에서 대신 돈 물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 들어야 되는데 요 보험 들어갈 때 보험료 실비 돈 들어갑니다. 보험료. 그 실비 비용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요 매수인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인 때문에 예치하는 거니까 실비 비용도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예치의 이익을 받는 쪽에다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비를 비용을 보험료 같은 비용을 누가 낸다? 매수인이 내야 돼요. 이걸 미리 합의를 해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 실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X죠, X. 매도인은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하고 계공 명의로 예치되면 계공은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된다? 업무 정지 대상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교재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202페이지입니다. 202에 가보시면 예치 권고제도 요 동글뱅이 1번 네모 1번 동글 1번 요거 하나 별표 하나 치시고 꼭 읽어보시고 예치합시다라고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해야 한다면 X.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맨 위에 가시면 예치 명의자가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별표 크게 치시고 별표 하나 치시고 그 박스 왼쪽 페이지에 예치 옳고 예치 명의자에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그 앞 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누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하면
개공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개공은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이 자는 자 명의로 예치합시다라고 예치를 공고할 수 있고 대통령은 다음과 같대에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박스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자 나오는 겁니다. 중개업자 개공에다가 그 다음 페이지 메뉴의 박스 중에다가 그렇죠? 중은채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 중은채 그 다음에 신 다음에 전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만 딱 쳐놓으시고 요런 자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는 거. 자 밑에 예치기간 별표만 치실게요. 예치금을 안전한 곳에다가 공탁에서 맡겨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담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봐주시고 자 그 밑에요 네모 4번 가시면 별표 개공 명의로 예치가 되면 개공은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밑에 1번에 기존 재산 어떻게 관리한다? 분리관리. 동글뱅이 1번 기존 재산하고 어떻게 관리? 분리관리. 그 다음 자기 돈 아니잖아요. 동글뱅이 2번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예치된 금액만큼 못 해야 된다. 보험 들어라. 그렇죠. 직업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예치된 금액만큼 자 다 했어. 그만큼의 보험공제 공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네모 5번 가보시면 비용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 겁니다. 그렇죠. 매수인 쪽이죠, 그죠? 그래서 동글뱅이 2번에 보시면 이 말이 나옵니다. 영수증, 보험료 영수증 같은 거 첨부해서 매수 동글뱅이 임차 그바의 권리를 취득 동글뱅이 매수 임차 등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약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예치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취득 의뢰인. 이렇게 매수인 매매일 때 매수인 예치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받는다는 거. 자 다 했어요. 거기까지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매니의 거는 나중에 천천히 합니다. 내년에 천천히 하셔도 되고 한 3월 달이나 가서 하시면 되고 기출 예제 하나 보고 이제 시작 할게요. 기출 예제 괜찮죠? 예, 괜찮죠? 예. 자, 허리 아직 안 나가셨죠? 그죠? 여기까지 보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좀 쉬는 시간 길게 할 테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1번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데 수리는 실비.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X요. 실비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매매일 때 매수인. 권리를 취득하는 자. 1번이 바로 그냥 틀려버렸습니다. 자, 2번. 개공은 계약금 예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금도 예치합시다. 잔금도 예치합시다. 즉 매매 대금을 다 예치합시다. 라고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3번. 개공은 자기 명의로 예치가 되었습니다. 보험 들어야 됩니까? 보험 들어야 된다 하는 걸. 예, 그렇죠. 예치된 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험공제 공탁한다. 4번. 자기 예치금과 자기 기존 통장 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OX 되는 거죠. 이런 걸 위반합니다. 어떻게 처벌합니다? 업무 정지.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 X. 간단하네요. 나이스, 땡큐. 자, 그러면 푹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 금쟁이 쉬었다 하겠습니다.